네, 저는 강의를 들으면서요 정말 궁금했던 게 있어요. 예. 아니 근데 이 휠체어가 과학의 보고 같네요. 근데 아까 입으로 뭐 마우스를 움직이시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제가 이제 입술로 이렇게 움직이면 네. 마우스가 움직이고, 근데 클릭을 못 하잖아요. 네. 클릭을 보기 불고 빠는 걸로 불면 라이트 클릭, 빨면 레프트 클릭이 돼서 그렇게 와. 하게 돼 있습니다. 이야 대단하지 않아요? 불어서요. 그걸 감지하는 거예요. 네. 예. 이야, 그걸 어떻게 이렇게 해요? 사실 네. 제가 타치를 못 하니까 네,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애플의 아이패드, 아이폰이라고 타치를 못 하니까. 예, 근데 유튜브분께서 불고 빠는 걸로 될 수 있는 삼성 갤럭시 탭을 만들어 주셨어요. 와우. 교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게? 삼성과 같이. 삼성과 같이. 깜짝 놀라서 혼자 하셨는 줄 알고. 그렇군요. 이야, 이거 대단. 여기서 박수 보내드려야 되는 거야. 네 번째 척추를 손상하셨다는데 그러면 네 번째 척추면은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못 쓰시는 건가요? 제가 이게 어깨 움직이기 이거 이하는 다 마비입니다. 전체가 다요. 네.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이 지금 시계도 앞에다가 이렇게 묶으셨어요, 그렇죠? 손목시계를. 왜냐면 이제 시기가 없는 게 돌아보기가 힘드니까. 그렇군요. 네. 지금 많은 아이디어가 이 교수님 아이디어가 이 안에 많이 들어있을 것 같은데 휠체어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제 휠체어를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래서 내가 맨 처음 병원에 갔을 때는 네. 간호사들한테 이거 텔레파시로 움직인다고. 근데 그건 아니고 예. 머리 자동차 뒤에 보면 후방에 감지 센서 있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머리를 대고 이렇게 하면서 오른쪽 왼쪽 움직이고. 네, 이제 맨 처음에는 간호사들한테 이게 텔레파시로 하니까 집중 안 되니까 좀 비켜달라고 많이 숨겨 먹었죠. 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누워서 쉬실 수도 있는 장치를 아까 본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누워서 쉬는 게 아니고요. 네. 이제 욕창이라 그래서 예. 이게 학생들이 오래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사실 조금씩 움직이거든요. 네. 저는 진짜 착한 학생이라 앉아 있으면 계속 앉아 있어. 정말 1mm도 안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 엉덩이의 피부가 그렇죠. 단속 호흡이 안 돼서 이제 그것 때문에 30분, 1시간마다 뒤로 제껴줌으로써 몸에 이렇게 한마디로 엉덩이 압력을 늦춰주기 위해서. 근데 그거는 뭘로 조절을 하셨어요? 여기 마이크로 스위치도 옆에 있는 거 이걸로. 예. 그러면은 대부분의 생활을 타인의 도움 없이도 이렇게 이 과학의 힘이 그렇게 또 만들어 놓은 거 아닌가요?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죠. 저 같은 그렇죠.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아직도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네. 저보다 못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죠. 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나는 장애인이 되었구나 했을 때 어떤 극복의 힘은 어떤 힘이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셨나요? 참 이건 창피한 얘기인데 저는 다친 다음에 빨리 돌아가서 지금 대학원생들 얘네들이 내가 지금 병원에 있다고 얘네들이 공부 안 하고 있을까 해서 빨리 돌아가서 할 일 때문에 있어서 했거든요. 저는 이 과학이 너무 재밌고 이것밖에 이게 하는 게 되게 재밌어서 아니 빨리 내가 돌아가서 해야지 걔네들이 지금 놀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좀 못된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학생을 혼내줄 마음으로 지진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들 정말 잘 들었죠, 그죠? 네. 이렇게
점으로 표시하고 색깔로 표시하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었는데 대만하고 일본이 안 보였어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일본이 불쌍해지기 시작했고 일본에게 좀 뭔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일본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거? 일본이요? 아니 그러니까 지진이 있더라도 네. 뭐 일본이 가난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과학 공상 영화는 다 뻥입니다. 아 그래요? 네. 과학 공상 영화는 다 뻥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일본이 곧 없어질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많거든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옛날에는 일본만큼 지진이 있었다고. 그래요? 2억 년 전에. 2억 년 전에. 근데 그 전선이 지금 일본 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렇군요. 네. 네. 그럼 판도 이제 조금씩 네. 이동이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많은 학생들이 우리 두 분 교수님 모시면 질문을 해달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저는 이상훈 교수님께 먼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서울대학 어떻게 가셨나요? 저는 참 특이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때만 해도 네. 뭐 이과 가면 의대, 홍사고 법제인 줄 알았는데 네. 제가 기억할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아버님이 한문을 들어오시더니 네. 저보고 상무가 아빠하고 얘기 좀 하자. 네. 그 얘기하면서 이제 과학을 해봐라, 해양학을 해봐라 해서 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때 그 서울대학교를 들어갈 실력이 안 됐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아버지와의 그 첫 대화였기 때문에 항상 엄마 품에서만 있다가 아버지와의 첫 대화이기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 이제 해양과를 가야겠다고 삘이 꽂혔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다음에 보니까 우리 그 과외 선생님 그때 과외 선생님 대학생이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 해양과 가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너 자연대 가야 되겠다. 자연대가 뭐예요? 의대와 공대밖에 없는 거 아니야. 자연대가 있다. 학문을 하는 데가 있단다. 너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왜냐하면 서울에는 그 당시 해양과가 서울대밖에 없었거든. 그래서 저는 해양과를 들어가려고 서울대를 향해서 했는데 나중에 들어가서 많이 실망을 했죠. 그러니까 잘못된 아버지 멘토 때문에 멘토링 그리고 사실은 그걸 한다 실망을 했는데 다시 유학을 가고 그랬을 때 그때 다시 이제 길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되게 우연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그런 첫 대화였다는 말을 믿고 정말 열심히 해서 서울대를 들어갔는데 그게 내가 생각했던 거가 너무 달랐고 상당히 실망을 했다가 유학을 가서 학문이라는 게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걸 다시 재발견했어요. 그랬군요. 네. 이제 다시 또 이제 원래 꿈대로 이렇게 돌아오시는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참 또 해양을 선택하신 거에 대해서는 전혀 후회가 없으실 것 같은데요. 해양이라기보다도 학문이에요. 그렇죠. 그냥 과학이고 학문이고 그래서 사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이래요. 학문은 이제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고 진리는 우리를 부자로 만들지는 않는다. 하지만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고의 자유나 이런 학문을 하면서 느끼는 그 자유로움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네. 이런 좋은 말 하면 좀 적어요. 자자성어가 있잖아요. 그죠? 뭐죠? 적자생존. 적는 사람이 살아남는다. 적으세요. 적자생존. 자, 우리 홍성수 교수님은 서울대학을 가기 위해서 특별한 무슨 공부를 하거나 뭐 이러셨나요? 어땠어요? 글쎄 제가 서울대학교에 있으니까 저희 집사람 친구 이제 애들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뭐 장문을 많이 그려요. 어떻게 공부를 하냐? 서울대학을 어떻게 가느냐. 근데 전 버스 타고 왔는데. 죄송합니다. 가끔 인사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서울대학을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그리고 우리가 또 흔히 얘기하는데
요즘은 개천에서 응이 안 나온다 라는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다 제가 보기에는 거짓말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받아서 교육시키는 대학생들이 잘못된 교육을 때문에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즘에 입시 제도는 쉬운 문제를 반복적으로 훈련을 해서 예. 다 맞추고 하나라도 틀리면 서울대 못 들어오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들어온 학생이 아까 제가 강조했던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이 없어요. 예. 예, 요즘에 점점 느끼는 건 저희 대학원 실험실에는 서울대 졸업한 학생이 한 5분의 2, 네. 그다음에 이제 외부 학생이 5분의 3인데 네. 서울대 학생들보다 외부에서 들어온 학생이 훨씬 더 잘나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런 입시 제도라면 과감하게 네. 서울대를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자, 다음 질문이 또 있어요. 민들레 꽃 피우기 학생 그 학교가 있네 지금? 네, 거기에서 한 명이 질문 질문이 여태 일하시면서 힘드셨던 경험이나 극복 방법을 알고 싶어요. 그런데 그 여태라는 단어를 앞에서 이렇게 딱 써요. 여태 어떻게 이렇게 일하시는지 이 단어를 써주셨는데 우리 이상훈 박사님 그 여태 일하시면서 제일 힘들었던 건 어떤 것이 있었고 어떻게 극복을 하셨는지. 뭐 항상 모든 게 이제 문제 해결이고 네. 프로블럼 솔빙이고 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사람이 그러니까 편하고 행복한 걸 추구하지만 네. 또 편하고 행복한 게 만족을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편하고 행복하고 하지만 그걸 못하기 때문에 항상 그 모든 게 이렇게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네. 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뭐 어려움도 하나의 문제 해결이지 뭐 나한테 던져준 또 하나의 문제일 뿐이지 그건 참 별로 어려울 게 없었어요. 네. 그 사실 그 당시에 그렇게 정말 죽을 것 같이 어려워도 좀 지나고 나면 그게 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그런 거인 것 같습니다. 우리 홍 박사님께서는 어떤 극복을 하는 방법에서 뭐 혼자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이런 게 있으신가요? 예, 아까 제가 강연했던 내용하고 좀 일치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가장 생각나는 걸로 가장 큰 어려움은 제가 이제 대학원을 박사를 받고 바로 서울대학교에 부임을 했기 때문에 네. 그때 가졌던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수님이 여러 가지로 많이 도움을 주셨지만 이분이 원래 영문학,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따지면 국문과 나오신 분이죠. 네. 근데 이제 수학을 좋아해서 수학을 하시다가 예. 컴퓨터를 하신 분인데 또 글을 너무너무 잘 쓰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엉터리로 이렇게 논문 써서 주면 그 다음날 너무나 근거 없죠 같은 그런 논문이 나오는 거예요. 예. 다 합격하고. 그래서 제가 졸업할 때까지 딱 한 번도 제가 혼자 힘으로 논문 써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대학교에 갔는데 박사가 학생들 들어오고 쟤네들 어떻게 졸업을 시킬까? 나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정말 이렇게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그때 전임 강사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네. 정식 교수긴 했지만 네. 조교수 이제 그런 네. 제도가 있었어요. 교수 되기 전에. 예, 그걸 봤는데 1년 안에, 2년 안에 업적을 내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보내겠다고. 정말 두 번째 학기에 아침 7시에 와가지고 밤 12시에 집에 가는 생활을 계속 했거든요. 논문도 한 10몇 표를 썼어요. 두 번째 학기. 결국 이제 그때 쓴 논문으로 조교수, 부교수님한테 다 썼었는데 네. 그렇게 몰아치듯이 지나가니까 자신감이 막 생기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이제는 저런 거는 문제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반복인데 그냥 그 어려움 향해서 돌진하는 것, 정면 돌파. 예. 그러면 반드시 교훈이 생기거나 힘이 네. 그 순간적 에너지, 우리나라 사람은 몰아치기 DNA가 있다고 그러죠. 네. 그래서 어떤 순간이 되어가지고 저는 이제 원고를 저널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그 쓸 때면 계속 원고 독촉을 받아요. 예. 그러다가 맨날 전날 쓰죠. 예. 그래서 어젯밤에 밤새고 지금 거예요. 3편 쓰고. 네. 그런 에너지가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그게 강한 것 같아요.
아까도 너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저널의 과학의 논문이 보통 1년에 몇 편 정도나 발표가 되나요? 제가 정확한 편수만 많이 나오니까 네. 모르겠고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한 70위 정도 됐는데 요즘은 저희 국가대학 같은 경우에는 한 22위 정도 되는 거예요. 22. 그러니까 순위로. 국가가 아니라 네. 저희 서울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경쟁 대학들, 전 네. 세계 대학들 한 20위 네. 그래서 제가 좀 오기 전에 조사를 해봤더니요. 40년 전에 우리나라 해외의 저널에 과학 저널에 과학 논문이 4편 정도가 발표가 됐답니다. 지금은요 400편이 1년에 발표가 돼요. 그만큼 우리가 과학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되고 이런 석학분들이 많이 노력을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학의 혜택을 받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질문들을 주셨는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직접적인 대화를 함께 나눠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두 박사님께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손들어서 표해 주시면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네, 아주 자신 있게. 네. 수능 만점 맞으면 서울대 갈 수 있어요? 잠깐만요. 자, 수능을 만점 맞으면 서울대학을 갈 수 있냐?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바람직한지는 모르겠네요. 네, 어느 분이 답을 해주실까요? 예, 제가 아까 예. 관련된 얘기를 했으니까 수능 만점 맞으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면접이 있으니까 또 면접도 잘하겠죠. 근데 아까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수능 성적과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문제 푸는 능력이 같은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제 글치라고 GM을 만든 GM을 이렇게 새로 크게 성장시키는 분이 네, 세계적인 경영자죠. 네. 어떤 사람의 표출되는 능력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 곱하기 그다음에 열정이다. 열정이 없이 수능 만점은 제가 보기에는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서울대학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일을 그걸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곧 그렇게 생각할 그래요. 또 질문 네, 우리 아까 막 손을 막 들든지 이거 상품을 걸어야 돼. 네. 뭐가 그러니까인데, 그러니까. 네. 준비를 많이 해오셨어요. 질문을 적어오신 것 같아요. 네. 뭐지? 누군가가 꿈을 이끌어준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네. 꿈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죠. 도움을 준다는 거. 조력자예요. 그런 멘토들을 어디서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멘토. 자, 우리 이 박사님께서 멘토를 어디서 만나는 게 좋겠느냐? 저도 이제 6년 전에 다치기 전에는 상당히 이제 제 연구만 하고 요즘은 이제 장애인을 위해서 뭘 하고 이런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장애인에 대해서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그랬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박원수 의원이라는 분을 만나뵙고 그분이 하신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소아마비였는데 당시 서울대 법대에 나와가지고 사법고시 합격했거든요. 근데 사법고시 합격한 다음에 그분이 소아마비라는 이유로 판사 임용이 안 됐어요. 이제 판사는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장애인이 판결을 내리면 안 할 수 있다 해가지고 했는데 근데 그랬을 때 사회 전체적으로 막 양식 있는 사람들이 신문에 글을 쓰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사법부가 입장을 바꾸고 언론에 글을 쓰면서 하면 사법부가 입장을 바꾸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자기도 맨 처음에 사법고시 볼 때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한 거지 내가 어떤 큰 뜻이 있었는 게 아닌데 자기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누가 돕는 것을 보고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구나. 이건 공공성이라 그때부터 자기가 생각해서 요즘에 이제 장애인을 위해서 인권을 하시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하시고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게 피다리 아저씨라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학생들이 있을 때는 맨 처음에는 자기 어려움밖에 못 보고 이렇게 있지만
누군가가 멘토가 되고 도움을 주면 그때 그 사람은 내가 왜 이런 도움을 받았을까? 해가지고 나중에는 위대해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그 전까지는 안 그랬다가 제가 사고 이후에 여러 가지 받은 혜택이나 선물이나 주변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건 저도 세상에 혼자 사는 게 아니구나 네. 그걸 깨닫게 됐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나의 다음 멘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장점들만 제가 배우면 다 선생이고 스승이고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그렇지 않을까요? 네. 제가 하나만 네. 아까 저는 언제나 매일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난 남자고 여자들을 맨날 만나는데 모두 다 애인이 되진 않잖아요. 네. 어떤 서로 통하는 게 있을 때 네. 관계가 성립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군가 나를 꾸려주려면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여주고 네. 그 사람의 사랑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많은 제자들이 지나가지만 특별히 도와주고 싶은 제자들이 있거든요. 있죠. 예, 그런 사람이 된다면 네. 매일 멘토를 만나고 매일 그렇죠. 네. 질문할 때 자기 이름을 밝히는 게 또 예의죠. 자, 일어서서 자기 이름도 발표를 하고 그래요. 신성형. 네, 알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 신성형입니다. 네. 꼭 공부 잘해야지 성공할 수 있어요. 꼭 공부를 잘해야 성공하느냐? 네, 이거 귀중한 질문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였어요. 네. 제가 서울대학교 갈 필요 없다고 얘기한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상무 교수님이 아까 받아야 될 열정을 말씀하셨는데 네. 공부랑 성공의 의미도 좀 다양하지만 성공이 같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의 사례를 알고 있어요. 제 사례는 아니고 네. 지방에 너무 이름이 없는 대학교에 다니던 저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너무너무나 사업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걸 취직을 해야 되는데 네. 지방대 전자과를 나왔어요. 아무도 그 사람을 뽑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날 회사에 면접을 봤는데 당연히 지방대 나왔다고 떨어졌죠. 예. 근데 그 떨어져서 계단을 내려와서 그 빌딩을 10번을 이렇게 돌았대요. 오. 그리고서는 다시 계단을 거꾸로 올라가서 사장실에 올 수도 있고 네. 저는 정말 이 회사를 다니고 싶습니다. 네. 근데 그 회사는 외국 물건을 수입하는 회사여서 영어가 되게 필요했거든요. 예. 되게 못하는 사람인데 그거가 시작이 돼서 지금은 코스닥에 들어오는 굉장히 큰 회사를 하고 지금 다 은퇴해서 돈을 많이 벌면 영락교회 다니는 분인데 네. 저 봉사를 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지금 봉사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공부랑 성공은 같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꿈과 그거에 대한 열정과 성공은 항상 성찬입니다. 네, 성찬 학생. 네. 저는 이상욱 교수님께 물어보고 네, 이상무 교수. 새로운 대륙이 만들어질 수 있나요? 새로운 대륙이 사실 만들어질 수 있느냐? 네. 여기 계신 학생들은 좀 특이한 학생들이 많아요. 네. 이런 학생들이 성공을 하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네. 왜냐하면 대륙도 맨 처음에 작았는데 계속 그 판이 섬입하고 순환하면서 주변에 있는 물질들이 더덕 붙어가지고 오늘날의 대륙은 커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구가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고정적인 것 같지만 이제 그 오랜 기간에 보면 계속 변화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변화를 통해서 오랜 정말 수억 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이런 자원을 네. 우리는 한 몇백 년 만에 몇 년 만에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의 석유값은 너무 싸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게 싸기 때문에 지금 대체 에너지나 에너지도 개발되지 않고 이건 마치 뭐라고 생각되냐면 얘는 금이 있는데 네. 금값을 은행에 갖다 놓고 내가 은행에 가서 찾아오는 그 교통비용으로 금값을 책정하는 건 똑같은 거죠. 네. 그거는 한 번 써버리면 지분은 없어지는데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 앞으로 우리가 몇백 년이 이제 지나면 소유값이 엄청나게 오를 거고 물론 지금도 이제 많은 대체 에너지나 이런 걸 개발하고 하고
에너지에 하고 있지만 네. 아직까지는 너무 석유값이 싼 거예요. 왜냐면 지금의 석유값은 석유가 그렇게 수십억 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산물이라면 지금 그 가격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단지 있고 무한히 있고 그것을 파가지고 수송하는 비용만 가지고 지금 석유값을 매긴 거거든요. 야.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륙이 커가고 그런 오랜 과정에서 만들어진 결과를 우리가 다 써버리면 네. 누구한테 뭘 남겨주냐 이거죠. 그렇죠. 네. 그래요. 정말 그 따지고 보니까 1리터에 보통 한 2,000원 정도 하잖아요, 석유가. 네. 네. 물이 비싼 뭐 에비앙이 이런 거는 1리터에 5,000원씩도 해요. 그 물값보다 싼 거죠. 그 2,000원도 지구가 몇십억 년 동안 만들어진 결과라면 있는 게 아니라 예. 그거는 항상 있다고 보고 네. 우리가 중동에 가서 석유를 뚫어가지고 수송용 비용이 2,000원이에요. 만들어진 과정에서 지구가 생명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한 번 만들어지면 다시 석유를 다시 만들기가 힘든데 그렇죠. 답이 되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자, 우리 다 있어요. 자. 두 분 교수님이 이제 연세가 드셨어도 앞으로 나아갈 꿈과 목표가 더 있을 거 아니에요? 고마워 두 분만 얘기해줘서. 그게 궁금해요.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이냐? 꿈과 목표가 더 있을 거 꿈과 아니에요? 목표가 그러니까 지금 연세가 드셨잖아요라고 하면 전작은 이 나이에도 있느냐 이런 얘기 아니야. 있을 테니까. 네, 좋습니다. 네, 자 어떤 꿈과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지. 네, 홍 교수님. 이상문 교수님 먼저 말씀하셨고 아, 그럼.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예. 네, 이 교수님. 네. 제가 한 6년 전에 사고를 나왔을 때 그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제일 궁금했던 게 병원에서는 다 좋은 얘기밖에 안 해주기 때문에 과연 내가 몇 년을 살까 하는 게 제일 궁금했어요. 몇 년을 살지를 알아야지 거기에 맞춰서 자기 인생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람은 보장된 수명은 없어요. 내가 나가다가 건물이 무너져서 죽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사람은 뭔가 이렇게 내다보고 하는 기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무한히 산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직까지. 네. 근데 저같이 이렇게 크게 큰 사고를 당해보면 그 문제가 되게 절실해요. 과연 내가 몇 년을 살 것인가. 그걸 알아야지 거기에 맞게끔 인생을 설계. 내가 3개월밖에 못 사는데 여기서 논문 쓰고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1년을 살까 몇 년을 살까 하다가 어떤 생각을 내가 만약에 10년을 산다 그러면 요즘은 이제 그 당시는 10년이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의 거였어요. 네. 물론 이제 요즘은 내가 20년, 30년 살 수 있다는 걸 알지만 네. 그래도 상당히 정신 상태가 해이해졌어요. 근데 그때는 10년을 산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과학자인데 뭔가 거기에 디보트해서 뭔가를 남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30년을 살 수 있다는 걸 아니까 해이해졌습니다. 그때는 상당히 그렇게 아주 되게 내가 정말 10년만 살게 해주시죠. 그럼 내가 뭔가 이뤄내겠습니다. 과학자로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네. 근데 앞으로는 이제 평균 수명이 지금 계속 연장이 되고 100세 시대가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인생의 제2학기를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도 이제 우리 청소년들에게 난 앞으로 이런 계획을 꼭 하고 죽을 거야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과학자로서 뭔가 기여를 하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한 거는 예. 여러분들은 아마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은 건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난 마치 무한히 살 것처럼 네. 저도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사고를 당하면서 정말 그한테는 당면 과제가 됐을 때는 정말 목표가 너무 명확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 그래요. 우리 정 교수님께서는 지금 제가 머리를 보니까는 오래 사신 것도 같고. 예,
여러분들이 보기에 우리가 되게 나이 많은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거의 나이가 비슷하거든요. 나오세요 지금. 근데 돌이켜보면 제가 이제 올해 50이 됐는데 40살 때 왜 이렇게 철없이 살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저도 아직도 철이 좀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내 꿈이 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 나이가 되면 계속 그럴 거예요. 여러분 사춘기를 겪지만 우리한테는 또 사춘기라는 것이 또 있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쉽게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 대신 저런 것이 있어요. 또 포기를 하는 지혜는 생길 것 같아요. 이게 지혜인지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포기인지. 네. 제가 95년도에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제 전공은 소프트웨어거든요. 컴퓨터 예. 소프트웨어.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뭐 윈도우즈 같이 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는 소프트웨어예요. 네. 근데 국내에는 아무도 만들어서 성공한 적이 없어요. 예. 제가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한국에 돌아왔을 때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만들어서 한번 성공을 시키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5년간 열심히 개발을 해서 아까 입사심 떨어져서 뺑글뺑글 돌았다는 그 아저씨 있잖아요. 그 아저씨가 하는 회사랑 같이 그 OS를 상업화시켜서 네. 제품을 냈습니다. 멜로스라고 지금 T-50 고등훈련기라고 국산 전투기 훈련기에 그래서 저 교수님 꿈은 뭐? 그래서 제 꿈은 반쯤 이뤘거든요. 근데 반은 뭐냐면 그러니까 OS를 근데 다 이룬 건 아니었고 인간에게 너무 어렵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꿈은 계속 막 잡을 수 없는 거를 쫓아서 가는 거고 아직 저 그 과정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이 많다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상훈 교수님도 큰 사고를 통해서 세상을 보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이번에 이경림 대표를 만나서 2월 말에 만나서 한 4개월간 이걸 준비했는데 이게 새로운 어떤 그 영역이 있구나. 거기에 새로운 꿈이 있구나 하는 걸 좀 알아서 그걸 잘 조화시켜 나가는 게 이제 제 꿈인데 아직 저도 이렇게 청춘이어가지고 정확히 정하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 중이십니까? 그래요. 네. 과학과 역사의 관계는 과학과 역사에 관계된 상관관계를 얘기해달라 지금 이 시간에 하나의 자리를 네, 좋아요. 과학과 역사. 이런 질문은 역시 이상. 여러 질문이죠. 교수님 너무 힘들어. 네, 네. 과학과 역사.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네. 왜냐면 제가 하는 게 지질학이 그 역사, 그러니까 지구 역사거든요. 내가 진짜 그 최근에 이제 관심 갖는 게 과연 인간의 본성은 어디서 나왔냐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저기 이메일 한번 서로 토론을 해볼까요? 그래요. 한번 얘기해보고 그러니까 정말 예, 아니 근데 정말 어떤 관점에서 어떤 그렇죠. 건지를 몰라서 내가 네. 너무나 본인 보고 정리하라 그러세요. 그런데 아니 뭔거 같아요? 뭔거 같아요? 네, 역으로 물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서 이 질문을 하게 생각을 했을까? 왜 이 질문하게 됐을까? 일어서서 화학은요. 과학은 화학 같은 경우는 마스크 대고 3학년 때 좀 좋아하는데 초딩 3학년 때요. 여기서 보면요 또 지구 같은 경우에도 막 인류가 태어나는 그런 쪽에도 과학 쪽에 관련이 있고 질문한 걸 후회하기 시작했죠? 네. 3학년 때는 과학을 좋아했는데 가면서 과학은 싫어졌어요? 아니 과학을 좋아했는데요. 네. 그런 거에는 역사의 관계는 없을 거라 생각했고 어, 지구가 만들어지는데도 역사가 있을 거라. 그렇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뭐 해양학이냐 과학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과학의 특징은 어떤 학문이라도 한번 하면
우리가 그 학문의 전문가가 되면 다른 분야를 이해하기가 되게 쉬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화학을 하지만 화학의 전문가가 되면 역사도 이해하게 되고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인문과학, 사회과학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문이 열려서 그러니까 화학이 역사와 관계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우리 학생 아주 귀중한 질문이었는데 선생님께 한번 이메일을 나중에 한번 드려서 실간한 토론을 한번 선생님과 한 학기 동안 보내보세요. 네. 질문 드렸던 분들의 꽃피우기 김주성입니다. 여태구나. 네. 뉴스를 보면 빙산이 녹는다는 소식과 날씨가 많이 더워진다는 게 보고되고 있는데요. 지구온난화. 막을 수 있는 거랑 이 문제가 계속해서 가속화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려주세요. 교수님. 네, 저 친구한테 질문을 안 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써가지고 왔는데. 네, 그래요. 자, 지구온난화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과학자와 제가 가끔 이러니 과학자와 변호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자, 과학자와 변호사의 차이 아는 사람? 문과이과. 문과와 이과의 차이. 아주 멋진. 광범위하게 둘을 확 나눠줬죠?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수입의 차이가 있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것도 맞는데 하여튼 그 과학자나 변호사나 둘 다 보면 똑같이 합리적인 로직을 전개해서 답을 설득을 해요. 근데 이제 변호사는 답을 내놓고 그 답을 맞춰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자기가 누가 자기한테 의뢰인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가 범인이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만들어 놓고 그 답을 끼워 맞춰가고 있어요. 어떻게든지. 반대로 과학자는 새로운 사실이 나거나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답을 바꾸는데 전혀 주저하지가 않아요. 과학자는 답에 관심이 없어요. 그 이런 과정에 지구온난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구가 온난화된다 뭔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일찍 예단할 수가 있고 우리가 너무나 더 연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하는데 지금까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거고 더 많은 연구가 되면 또 다른 결론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과학자와 변호사의 차이라는 거라고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자, 오늘 여러분들 귀중한 말씀을 오늘 정말 쉽고 유익하고 즐겁게 여러분들께 전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즐겁고 유익하셨죠? 네. 자, 우리 두 분 우리 교수님께 다시 한번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